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정말로 집값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저기서. 자, 정말로 뭐 기사 내용도 좀 왜곡돼서 나오는 것도 꽤 나와요. 무슨 주택 매수 심리가 이사 대책 이후로 완전히 떨어졌다는 둥,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는 둥, 절대 시장에서 나가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참 요즘에 이렇게 안 좋은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는 선택도 망설이시고 또는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습니다. 은행 PB도 잘했다 그러고 잘 샀다 그러고 부동산 전문가도 잘 샀다 그러고 그리고 그걸 중개해 주신 공인중개사까지도 잘 샀다고 하는데, 밥 먹다가 순댓국밥집 아줌마가 그거 왜 샀냐 그러면은 정말 사기 싫어지는 게, 잘못 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참 여러분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쪽 분야에 있어서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참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난 게 아닌가 싶어 하는 게 참 여러분의 마음인 걸 이해하지만, 자, 과거를 한번 거울 삼아 보고요, 현재를 분석해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까지 오늘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기사 한번 볼게요. 뭐 이 사람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를 따지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참 별로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옛날에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건교부였어요. 이게 2006년도 기사예요. 831은 강력한 정책, 지금 집 사지 마라. 그래서 자, 831 대책의 종합부동산세와 내년부터 시행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실감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올 연말이 되면 정부 정책의 위력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게 2006년 기사인데 참 많이 들어보고 참 최근에 들어본 말 같아요. 느낌이. 그쵸? 옛날에도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제발 집 사지 말라고. 자, 그리고 집값 내년이면 바닥. 2013년 11월 27일 기사예요. 무주택자는 전세 대신 집 사라. 이게 바닥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바닥이냐 이런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전망을 해요. 내년 1분기 소형 아파트 중심 완만한 상승, 뭐 위례 신도시, 서울 강남 위례 신도시. 근데 박원갑 씨는 바닥 예측 의미 없다, 추천 지역도 없다, 좀 약간 시크하게 나왔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거의 한 8, 9년이 지난 상태에서 내년에 집값이 바닥이면 뭐하며, 짧은 기간에 바닥이면 어떻고 상승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큰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우상향 그래프를 띄고 이 당시보다는 집값이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되어 있는 시점인데, 그 당시 잠깐 바닥이면 그 당시 1년 텀을 놓고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바닥이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죽하면은 한번 이런 기사도 가져와 봤어요. 자,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르면은 옛날 과거 기사로 넘어가요. 과거 기사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냥 뭐 보강동 투기 조장 이렇게 치면 아마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용산구 일부 지역 재개발 투기 조장 그대로 이 기사를 치면은 이 기사가 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쳐보십시오. 그냥. 자,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자, 조그맣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이 기사를 그대로 읽어 보십시오. 서울시는, 이게 2002년 1월 18일인데 서울시는 18일 한남동, 동빙고동, 보강동, 청파동, 이태원동, 용산구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재개발 구역이 아닌데도 곧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전해 투기를 조장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참 어이없죠? 근데 이때는 그랬었어요. 재개발이 마치 곧 이루어질 것처럼, 재개발 구역이 아닌데도, 재개발 예정 구역이었죠.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곳이 아니었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인데 마치 뭐 재개발 구역은 뭐 마치 뭐 당장 재개발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어서 대책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관련 투기가 조장되고 있는 구역은 청파동 90번지 일대, 청파 1구역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태원동 58번지 일대, 현재 지금 한남 1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에요. 동빙고동 38번지, 서빙고동 52번지, 주성동 49번지 일대는 현재 한남 5구역입니다. 그리고 보강동 265번지 일대, 한남동 557번지 일대는 현재 한남 3구역으로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에요. 시공사까지 선정된 곳입니다. 자, 이런 곳들인데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곳인데 마치 투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오도를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즘에 이런 기사들, 비슷한 기사들도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말로 재개발이 아닌 헛소문으로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일지, 한남동, 동빙고동, 이태원동, 서빙고동 이런 데처럼 미래에 재개발로서 대박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도 이런 기사들이 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의미 없는 기사들이에요. 시간이 나보면. 시간이 지나면은요, 가격이 바닥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것이 개발이 안 될 건데 개발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투기를 조장한다라고 한 곳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빌라 한 채 20억이 넘어가는 한남 3구역과 한남 5구역을 이때 이렇게 투기 조장 지역이라고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지금 보면은. 자, 이런 어이없는 기사들을 보려고 이제 URL을 입력을 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에서 바로 그냥 기사로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공공개발 관련 요즘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려들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공공이 개입을 하면서 용적률을 많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빠르게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투기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청산 내용이라든지 어떤 분양권에 대해서 어떤 그 권리 산정 기준일 비슷한 내용들,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는 9월 21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공공개발이 발표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안 준다라는 조항, 이런 물건을 사면은 청산될 수가 있고, 그리고 9월 21일 이후에는 안 준다,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쪽으로, 새 아파트 쪽 또는 기존 아파트 또는 공공으로 가지 않는 재건축으로서는 지금 압구정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기존 아파트의 가격들이 급등하는 현상들을 띄어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곳 반대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인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공공개발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이제 9월 21일이죠. 작년 9월 21일. 자, 2020년 9월 17일 날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 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를 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 사업 등 대체 사업이 추진 중인 데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2월 4일 대책에서는 좀 바뀌었어요. 또 여기에서 가장 나온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2020년 9월 21일 전 준공된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에 대해 있어서는 지금 분양권을 준다 안 준다 또는 안 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주도 공급 방안이죠. 자, 얼마 전에 나온 2021년 2월 4일 날 나온 획기적인 확대 방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산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저번 시간에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가장 핵심인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비 사업 구역에서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데서 조합원들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이 공기업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잘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금 미부여 현금 청산 대상, 대책 발표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경우 우선 공급권 미부여 현금 청산 대상,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쪽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는 공공이 주도해서
용적률을 많이 줘서 주택을 많이 짓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이라든지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공공주도 공급 방안이에요. 근데 다른 의미의 공공에 대해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공공이에요.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공공인데 우리가 산을 보고 강을 보는 것도 거기에서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조망을 보는 것도 공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시장 후보 토론에서 여당에서도 지금 박영선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 TV에서 한강변 조망권은 서울 시민 모두의 것이라며 아무리 서민들에게 분양을 하더라도 고밀도로 높이 올라간다면 앞이 다 막혀서 안 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여당 발표고요. 그리고 한강 공공성 회복을 주장했던 오세훈 시장까지도 전 오세훈 시장 그리고 현 지금 시장 후보도 똑같은 내용을 말을 하죠. 그래서 한강이라는 것은 한강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한강 연접 지역의 관리가 왜 필요하고 왜 한강에 대한 공공성을 둬야 되느냐. 한강에 대한 공공성의 의미는 박영선 후보처럼 똑같이 많이 지어서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조망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 조망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옛날에 이런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이렇게 지으면 한강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한강을 지금 전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수상 택시도 이미 있고요. 여기를 요트를 띄우고 지금 레저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공이 개입을 해서 고밀복합, 용적률을 높여서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그래서 여기서는 한강에서 한강을 밖을 보는 게 공공성의 의미이지 한강 주변에는 집을 많이 짓는 공공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한강 공공성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강 주변은 공공복합 개발이 가능할까요? 여야가 둘 다 지금 이쪽은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쪽에 있어서 청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범위를 넘어간 곳이 한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내면은요. 앞서 기사를 봤듯이 된다, 안 된다, 사라, 사지 마라 등 시점의 기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라, 사지 마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그 전에 우리가 기사를 봤듯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에 의한 규제지역은 위축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신청한 지역들 신축 물건들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는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있고 공공이 주도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강남 재건축은 신고가가 계속 경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다른 쪽에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죠. 그 전에 어땠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피해서 계속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풍선 효과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공공이 개입해서 용적률 높여 고밀 개발로 인한 공공 조망권이 상실되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한강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립공원 주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녹지 주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계속 투자처를 발굴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게 저희는 계속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와 같이 상의해 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